트레이너님. 예. 질문 있는데요. 예. 화천기계나 CE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갈 것 같이 20몇 %까지 팍 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본전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뚝 떨어져 버렸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주식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 또 반대로 좀 비슷하지만 모아데이터나 코랄테크놀로지 보면은 예를 들어 또 26% 15%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얘는 다 안 떨어지고 뭐 16% 모아데이터는 16% 버티고 코랄은 9% 정도에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차트에 대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 어디 있는지 미리 표시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커뮤니티를 보셨으면은 어디에 매물대가 있는지 이미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화천기계를 지금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라인 보시면 제가 5,320원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5,320원 부근에 딱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슈 없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종목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 라인, 그러니까 올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느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동을 할 텐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차트상에서 매물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코난도 보게 되시면 아까 장중에 뭐 10몇 %까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차트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피보나치 비율로도 이 중간에 있는 C파동에서부터의 0.5 라인과 618 라인의 저항을 맞았었고 다시 한번 올라온 라인이 0.5 라인의 저항을 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 우리 진입가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온 게 0.382의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분석을 다 해놨을 경우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버티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진입가가 밑에예요. 근데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15%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안 팔고 뭐 하셨어요? 라고 이제 대물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저에 대한 기준이고 만약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잡았는데 그전에도 보시면 위에 막 26%, 막 27%까지 올라왔었다고요. 근데 이때 익절을 못했어. 근데 똑같이 며칠 있다가 밑에서부터 또다시 진입가에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15%나 또 올라갔어. 또 익절을 또 못했어. 이게 누구 잘못일까? 만약에 정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익절 못했어요. 그거 제가 그런다고 그분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좀 아쉽습니다. 라고 위로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을 못 먹은 본인에 대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10%든 15%든 20%든 먹고 나오면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승 파동에서 눌림 파동 0.618에서 눌렸고 이평선 수렴 완벽하게 다 돼 있고 여기에서부터 캔들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에 다 뚫는 흐름이 나와주고 지지받고 있고 또 양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제대로 양봉이 이렇게 음봉이 떴을 때 손절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평선을 위에다 두고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전에 대한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손익비가 좋고 어떻게 보면 베팅이죠. 베팅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자, C렉 같은 경우에도 지지라인에서부터 돌파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위쪽으로 올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지만 보시게 되면 위쪽에 뚫어야 될 선들이 굉장히 많죠. 이평선들이 위쪽에 많이 깔려 있고 매물대도 위에 많이 깔려 있다는 뜻은 사실 한 번에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정을 봐야 되는구나,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치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 한파동에서 반등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가로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대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인과 요 밑에 있는 라인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떨어지게 되는 것도 내가 감안을 하고 감안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가는 이런 기본적인 요령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 데이터도 보시면 모아 데이터는 이제 KT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차트가 좋았는데 여기에다 기본적인 정보까지 더해져서 뭔가 힘을 더 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석을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한 번은 더 확인해보고 그 매물대를 돌파했다? 지지 가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라고 살펴보고 일봉에서부터 살펴봐서 1시간 봉으로도 살펴보고 1시간 봉에서 지금 보면 밑에 꼬리 내려와서 밑꼬리를 지금 지지라인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조정을 받는 라인 이전에 2,970원 정도 라인까지 있네. 여기서 지지를 많이 받고 올라갔었네. 이런 요령들로 내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먹고 빠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대응을 해서 갈 건지 이거를 차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응하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뭐 화천기계나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은 다룰 때 반드시 매물대를 표시해 놓고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치고 빠지고를 하셔야 된다고를 내 머릿속에 넣어 놓고 또 머릿속에만 넣는 게 아니라 그림상에 좀 그려 놓고 매물대 같은 거 표시를 해 놓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갑자기 떠서 내려오지 않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잡기도 겁나기는 하지만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이슈가 얼마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숫자상으로는 분석은 잘 되지는 않지만 차트상의 저점은 충분히 지지를 받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진짜로 뭔가 이 저항 라인이 뚫기가 힘든데 돌파가 됐어? 그러면 이 추세가 좀 오랫동안 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요인이 KT가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시는 요령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돈피님 말씀대로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정보를 알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요. 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만들어 놓고 또 확실한 기준을 세워놔야 대응이 된다. 어설프게 하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차라리 예금을 듣거나 저축을 하시거나 그런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셀렌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매물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놨지만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느 정도에서는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의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에 대한 갭이 있고 중간에 올라가다 여기서 저항을 먹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게 말 바꾸기가 아니라 시장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교과서처럼 1 더하기 1은 2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을 했는데 1.5가 나오고 나머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적당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만큼 투자를 했고 금액도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보면은 다른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거나 가끔 이제 세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반을 붙여준다, 허리를 붙여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면 어떤 허리 못 받치고 시계 같은 경우 또 떨어졌고 지금 코난이라든지 모아리 같은 경우는 절반에서 같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는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승 후에 완전히 파동이 그냥 흘러듯이 왕창 내려 흘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이 이렇게 위쪽으로 딱 흘렀죠. 딱 튀었잖아요. 튀고 난 다음에 보면 이 튀었을 때 과거로 딱 눈을 탁 이렇게 옆으로 딱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이 매물대거든요. 그럼 이 라인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튀고 나서 흘렀을 때 이 라인을 자꾸 지지를 받쳐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허리를 받쳐준다는 의미이고 허리를 받쳐준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눌리고 있구나. 눌린 타점이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고 있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이 이 허리 라인 밑에서 떠버려요. 그러면 이제 빠르신 분들은 손절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느리신 분들은 밑에까지 와가지고 손절을 이제 늦었구나라고 해서 손절을 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막 20%씩 삐쭉 치고 올라온 다음에 어떤 차트는 그 다음날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차트는 떨어지나 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뚫고 올라가는 차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그게.
일단은 매물대를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파동상에 대한 원리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쭉 삐쭉하고 여기 매물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삐쭉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있는가 반면에 여기까지 상한가를 찍고서 이렇게 장대 음봉에 계속 흘러내리는 차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전에 어떤 파동이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소파동에서 여기에서 잡아서 요만큼이 많이 먹은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얘는 여기에 대한 눌림으로 대파동 계산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소파동에 왔다 갔다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내가 이 숲만 보고 있는지 아니 나무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숲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파동이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위쪽으로 돌파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흐름은 이전에 봤었던 대파동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먹고 아 난 소파동 먹고 빠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도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을 갔는데 그 다음날 상 가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있어. 물론 이제 기본적인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차트상으로 보자면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가고 또 그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가고 이런 흐름이냐 아니면 매물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를 맞고 또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냐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과 흐름을 잘 읽으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은 됐는데 어렵네요.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요. 차트도 그렇고 냉정하게 보면 이게 되는 사람만 돈을 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구독자분들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단 1%만 돈을 벌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초창기세에서부터 제가 5개월이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매물대를 차트에 그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실까 라고 봤을 때 저는 1%라고 봅니다. 1%. 그 1%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한 10%는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잘하니까 나는 제가 준 종목 먹으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 먹으면 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도니모니 채널을 보고 어떤 전문가의 얘기들을 보고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했을 때 기준을 최소한 내가 들어갔던 종목에서는 매물대를 좀 그려놓고 매물대 신기하게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잘 보입니다. 마법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에 대한 시작이 된다. 그거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수익을 번다? 잠깐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오래되지 못한다. 반드시 그려놓고 공부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가입해 주시면 도니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물대 그리려면 먼저 그림학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술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는 거? 직선 아니면은 무슨 그런 작도하는 회사 없나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호가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트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뭐지? 내가 안 했어.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극복을 딱 해내는 순간 그때서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이거 되게 어렵네. 근데 그려보고 진짜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 애들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미술학원 말고 수학학원부터 가야겠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 가자.